오늘 역사 강의는 무엇인가요? 인조의 3고구 고두래. 일반 공무원 공부했나? 이거 어떻게 알지? 네. 이거 뭐냐면요. 삼괴. 이거 여러분 뭐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선시대 왕 가르칠 때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조선시대 왕에 대해서 제가 별명을 지어놨거든요. 학생들한테 쉽게 이해시키려고. 어떻게 이해시키냐면은 첫 번째 태조 이성계, 태정태세문다. 태조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제 조선왕조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정도전은 500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천재다 이래 가르치고요. 왜냐하면 고련을 세우고 난 뒤에 왕건이 500년간 훈요 10조를 만들거든. 기준 10가지. 이성계는 원래 무인이었으니까 스타였어요. 30년간 전쟁터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성계였어요. 전국기 스타죠. 하지만 이성계는 칼잡이니까 브레인이 부족했죠. 그때 삼봉 정도전이 이성계 찾아가서 당신의 왕하시오. 내가 기획을 하겠다 해서 조선이라는 걸 작품을 만들고 정도전이 500년간 성리학적인 통치 규범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 3대 태종 이방원은 그냥 칼로 다 끝냅니다. 정몽주도 죽여버리고 정도전도 다 죽여버립니다. 화끈한 게 3대 태종 이방원이고요. 반면에 세종대왕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으로 꼽히지요. 그 뒤로 제가 이래 가르치거든요. 선조부터 할게요. 선조가 뭐였죠? 임진왜란을 맞이했죠? 그래서 선조는 제가 그냥 급쟁이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급쟁이. 왜요?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이순신과 의병들은 싸우는데 혼자서 톡 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 궁궐 3개가 있었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불질러버려요. 왜요? 백성들 버리고 한양 도성 버리고 선조가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자 선조, 급쟁이 선조 이렇게 가르치고요. 광해죠? 광해군 아닙니까? 그죠? 광해는 뭐냐면 바로 불안하다 이렇게 해요. 불안왕이 바로 광해다. 왜냐면요. 이 광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명나라거든요.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잖아요. 임진왜란 일본 물리치려고. 그죠? 하지만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다가 본인이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광해 때 우리 도와주러 왔던 명나라가 찌그러지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죠. 후금. 그 후금이 강화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광해는 실리 외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속 실리 외교 하니까 이 명나라가 나를 무시하냐 이래서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광해를. 그래도 광해는 늘 불안했어요. 늘 불안. 왜? 중국에서 지금 이재명과 똑같죠. 이재명이 불안했던 이유가 뭐죠? 강력한 나라 미국이라는 우방 국가에서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재명은 뭐 했죠? 내 좀 인정해줘 하면서 돈을 갖다 줘버렸잖아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1년 우리 GDP에 1년 모든 국내 생산량의 그 20% 가까이 미국에 갖다 주기로 했고, 거기다 쓸데없는 LNG까지도 수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게 광해였어요. 그리고 광해는 뭐라고? 늘 불안했습니다. 왜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 명나라가. 이 광해를. 거기다 또 불안한 이유가 라이벌이 있거든. 라이벌이 누구인지 아세요? 광해는 왕됐지만 자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있어요. 영창대군이 원래 적자거든요. 광해는 서자예요. 쉽게 말하면 빈소생이고 영창대군은 어렸지만 이거는 왕비소생이에요. 그런데 광해가 장성했기 때문에 왕은 됐지만 어린 영창대군이 점점 자라잖아. 그 불안하잖아. 왜? 서열상 자기보다 더 높은 라이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여버립니다. 그 불안. 그래서 결국 광해는 쫓겨나잖아요. 광해군 쫓겨나 왕이 되잖아요. 현재 조국을 현재 비슷해요. 이재명이 과연 조국을 사면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막 되고 있어요. 그죠? 한쪽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찾아갔죠. 그죠? 그러자 현재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는 저도 언론으로 그냥 그래서 혹시나 어쨌든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팩트 체크 나기보다는 그냥 예상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거는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하튼 조국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다. 왜?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친노 쪽이잖아. 친노. 그죠? 현재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당대표 뽑잖아요. 정청래가 바로 친노 계열. 박찬대가 친명 계열이에요. 예? 친명 계열이잖아? 그래서 정청래가 막 뜨는 거예요. 지금 친노 계열. 이재명은 친노가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박찬대가 현재 이재명 계열인데 친노 계열의 정청래가 지금 현재 당 대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친노 계열 또 다른 사람이 조국이거든. 감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 다음에는 친노 계열이니까 약간 라이벌이 될 수 있잖아요. 딱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해는 지금 쫓겨나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쫓겨나요. 영창대군도 죽였잖아요. 살해범이야. 누가? 광해가. 동생을 죽여본다니까 형도 죽여버려. 결국은 광해는 많은 살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불안했던 광해 쫓겨나요. 자, 쫓겨나고 난 뒤에 이제 누가 들어서느냐 하면 인조가 인조. 인조는 여러분 제가 뭐라 가르치는지 아세요? 인조 별명은 치욕이야, 치욕. 에? 왜요? 왜 치욕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후금이 점점 강해졌죠? 이 후금이 바로 청이 돼요, 청. 청나라가 되잖아요. 이 청나라가 뭘 요구했겠습니까? 이제 명나라를 찍을 일 없어서 청이 등장해가지고, 야, 인조야! 우리 빨리 너 내한테 형제관계 맺자. 인조가 NO! 했다가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예 해가지고 정묘호란결과 형제관계를 맺어요. 그러다가 청나라가 야 이제 임금으로 섬겨 하니까 이제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이 주제입니다. 남한산성 해가지고 결국은 인조는 어떻게 되죠? 야 군신관계 맺자 하니까 못하겠다 하겠다 이러다가 결국은 거절하면서 인조가 결국은 병자호란 당했죠. 남한산성에 숨었잖아요. 거기서 40일간 재앙하잖아요. 하지만 영화 남한산성 마지막 장면이 뭐죠? 박해일 나오는 거. 이병헌도 나오죠. 이병헌 저랑 동갑이에요. 자, 아무튼 박해일 나오는 그 남한산성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인조가 결국은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바로 청태종한테 청태종은 어디에 있느냐?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작살냅니다. 작살내면서 인조가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청태종이 있는 저 삼전도라고 해요. 삼전도 나루터 가면은 거기에 가서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무슨 관계? 군신관계를 체결해요. 군신관계. 우리나라가 이제 뭐죠? 신하가 되고 청나라는 임금이 돼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망할 때까지 언제나 청나라를 임금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과 조약 맺을 때도 청이 알선해주고 왜?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여하튼 여러분 이 군신관계 맺는 장면이 남한산성의 마지막 장면인데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하러 가죠. 이제 청나라 황제가 이때 그 지금의 한강 삼전도 지금 저 압구정동 있는데 그쪽이에요. 서초 아니야 그 송파 쪽이 송파 나루터예요. 송파 나루터에 이제 군신관계 맺으러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니까 야 너 신하 아니냐 말에서 내려서 걸어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걸어서 청나라 황제가 있는데 저 이제 군신관계 서약 맺는 게 너무 치욕적이야. 청나라 황제는 저 높은 자리 단상을 쌓아서 위에 앉아있고 이 인조가 걸어가서 결국은 임금과 신하, 임금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 절차가요 너무나 치욕적입니다. 그 치욕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 절차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 번 큰절을 해요. 석삼자입니다. 3번. 괴가 바로 무릎 꿇고 절하는 걸 가리킵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 3번 절을 하고 9번 9번 뭐죠? 고두레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3괴 9고두레 이거 쓸까? 이게 글씨 모지네요. 3괴 9고두레 라고 9번 머리를 쪼아린다는 뜻입니다. 3번 큰절하고 9번 머리 쪼아리는데 이때 이마에 피가 나오도록 땅에 쾅쾅쾅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라서 원래 오랑캐들은 남의 부족을 쳐들어가서 점령하면은 죽을 때까지 상대방 추장에게 충성 서약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조가 청나라한테 가서 뭐 했다고요? 3괴 9고두레라는 치욕적인 서약을 하게 되는 게 영화 마지막 장면이죠. 3괴 3번 큰절합니다. 임금님 충성하겠습니다. 9번 큰 머리를 쪼아리는 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치욕적인 게 바로 인조인데 이게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국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힘이 없게 되면 앞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게 인조, 치욕 아니 치욕. 별명이에요. 광해는 불알 인조 치욕인데 우리나라가 보세요. 이 치욕을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한미동맹 강조하는지 아세요?
진작에 한미동맹 강조하면 우리가 남한테 치욕을 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작에 보세요. 이재명이 아니고요. 윤석열 때 치욕을 당한 일이 없잖아요. 예? 한미동맹 든든하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미국 바이든 아닙니까? 아주 떳떳하게 한미동맹 관계에서 우리 잘 지내고 나면 치욕을 당할 일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들어서자마자 친중으로 가고 친북을 종북적으로 이렇게 따르니까 트럼프가 이거 뭐냐 해가지고 인정 안 하니까 제발 인정해다오 해가지고 결국은 뭐죠? 인정해다오 해서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결국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전한길이 이야기했죠. 2025년 7월 31일 오늘은 대한민국 관세 참사, 외교 참사, 나아가서 경제 참사이자 모든 것의 참사라고 전한길은 언론인으로서 논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지만 전혀 현재 언론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다른 뉴스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 15%로 막았다 천만다행이다 쌀과 소고기는 막았대 해가지고 아마 국민들은 그 뉴스 이게 바로 언론에 또 뭐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전한길 뉴스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국민들께 제발 진실을 알려드리자. 왜? 우리나라 언론이 좌편향돼가지고 너무 좌편향돼가지고 국민들 다 가스라이팅이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오늘은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한길 뉴스처럼 이렇게 보도해 주는 게 맞지요. 진실을 알려드리고 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막아보겠습니다. 투자했는 것도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도록. 또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제가 한미 정상회담 가서 또 관세 더 낮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이게 여러분 전한길에 지금 국힘한테 취하는 스탠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국힘에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에다가. 윤희숙이라든가, 그 다음 윤희숙 혁신위원장, 안철수, 그리고 친한 세력들은 윤과에 단절해라, 절연해라, 전한길과 단절해라, 자꾸 끌어내려고 하지만 그게 혁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짜 국힘의 혁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한길이가 국민의힘 대표라면은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는 시각은 달라도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고 가겠습니다. 매를 맡겠습니다. 비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 국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보수주의 가치, 한미동맹 이걸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악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과 싸우고 총통체제로 가서 독잘려는 괴물정부 이재명과 싸우고 열심히 싸울 테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보수주의 가치가 옳다는 걸 꼭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먼저 사과를 하고 국회 안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게 책임지는 자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할 건 하고 인정할 건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죠? 같이 뭉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개인 경영, 가정 경영 다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하고 부모님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 나가 집 나가 그게 아니고 아이야 일로 와라. 네 이번에 이건 잘못했잖아, 그지? 그래 이건 아빠 책임도 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용서해주고 미안하다. 또 아빠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얘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참 못났다. 하지만 앞으로 아빠가 더 잘할게. 이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사장이 실수할 수 있으면 근로자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자, 기업 근로자 여러분 이번에 보다시피 제가 투자라든가 또는 이번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 개발했는데 좀 매출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 제 잘못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한번 뭉쳐봅시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정직한 참모들이 있었다면은 국민들께 알릴 것은 껍데기를 가지고 결국은 다 진실이 드러날 건데 당장에 그 면피용으로 소고기 지켰습니다. 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5% 낮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면피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사실 국민 여러분, 그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일본보다 불리하고 EU보다 불리하고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 관세협정 맺는 중에 가장 최악으로 맺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매맞겠습니다. 비판 수용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가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 피해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투자를 다 하긴 했는데 이것도 줄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비판받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판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장관들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은, 국민들 잘, 이렇게 여러분, 그럼 국민들도 다 알고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속이는 게 속이는 게 안 되죠. 진실을 알고 난 뒤에 그러면 국민들도 뭐죠? 그래, 맞다. 이재명 지금은 저렇더라도 열심히 해보자. 가네. 알았다. 또 기대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튼 저는 오늘은 인조, 댓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인조의 3괴 9고들의 치욕을 당한 날이다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오늘 비슷한 날이 있었던 게 바로 남한산성 영화에 나왔던 병자호랑.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 황제한테 군신관계를 맺고 치욕적인 3괴 9고들에서 3번 큰절합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돼서 청나라 왕한테 황제한테 또 뭐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쪼아리는 이런 치욕이 있습니까? 전한길 같으면 이짓 안 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전한길이는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요. 하기야 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 같으면은 절대 저는 이들은 내 차라리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국력입니다. 개인이나 역시 개인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 다 똑같은 게 뭐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싶고 남한테 꿀리기 싫고 비굴해지지 않으려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을. 기업도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사 와라 이래야 되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오늘 왔는 성균관대 자네 잘 들어나 20대 나이 때는 30대가 될 때까지는 자신의 클래스를 높이는 일에 모든 걸 그려야 돼. 딴 데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 내 이 분야는 내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은 대체 불가능한 정도 능력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 서로 땡겨갈라 할 거고 그 안에서도 잘리지 않을 거 아니야. 왜? 이해가 없으면 안 돼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기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세상에 세 부류가 있다고 배웠잖아. 세상에서 뭐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 필요 없는 인간, 도움되는 인간,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필요한 사람이란 게 뭔데? 능력이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국가도 마찬가지야. 오늘의 이 치욕을 기억한다면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 간의 든든한 안보, 튼튼히 해놓으면 신뢰가 생기면 대화 관세 협상을 또 새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한미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신뢰가 돈독하다면, 신뢰가 바탕돼 있으면 서로 간에,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좀 봐줘. 그래? 좀 그랬냐? 이게 여러분 협상이라는 거, 협상. 너무나 저는 그래서 참, 비참한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과연 MBC, KBS, SBS 이런 공영방송에 나오는 뉴스랑 전환기 뉴스 중에 누가 더 진실됩니까? 아무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주를 퍼붓거나 또는 안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한미관계 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전환길은.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권이 탄생됐다면 여하튼 이재명 정권이 외교도 잘하고 안보도 튼튼해달라고 그래서 제발 외교도 잘해달라고 얼마나 제가 요구했습니까? 그걸 바랍니다. 실제로. 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지금 이런 폭탄을 그런 모든 피해는 누구에 돌아가요?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우리 미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제발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국민들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이렇게 비판함으로 해서 제발 대통령실 이재명 정신 차리고 잘하라는 뜻입니다. 잘하는 뜻이라고. 저주 퍼붓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우재준한테 하는 이야기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제 제자인데 왜 선생이 돼가지고 비록 잘난 선생은 아니지만 어떤 선생이 내가 제자를 저주 퍼붓겠습니까? 저는 우재준이가 잘하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자기 자식이 얄밉고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내 자식인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하길 바랍니다. 언론인으로서 비판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잘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난길에 비판했는데 야 당장이 기분 나쁘다고 이재명이나 또는 그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 전환길이 기분 나빠 저 새끼 저거 언론하고 있는데 제재 가해봐 이거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에 맞다 저것은 내가 다르게 받아들이자 그게 여러분 바람직한 자세가 되겠지요. 부모님이 자식 보고 야 임마 너 왜 이랬어? 꾸중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해 잘할게요 해야지. 그냥 집 나가버리고 집 나가면서 그냥 집 불질러버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오늘은 전환길에 어떤 우리 오늘 있었던 관세 참사 외교 참사를 보면서 전환길이 오늘 느끼는 진실에 근거한 팩트 아까 통계 보셨죠? 분명히 통계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오늘 관세 협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가장 피해 심각도 순위표에서 매우 심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